자, 봅시다. 아이고야. 오늘 뭐 난리네 난리 오늘. 오늘 난리야 난리. 아이고. 나쁘지 않다고요? 나쁜데? 아이고 오늘 뻑뻑전화 난리 났네 난리. 처음에는 원래 문제를 이렇게 안 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거랑 거꾸로 가는 것도 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은 좀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리겠다. 그래서 일부러 직접에서 간접 가는 것만 냈는데, 네, 뭐 처음이니까.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피드백 한번 해볼게요. 그 정답지에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의해서 이제 전환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마침표가 찍혀 있죠. 그러니까 평서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서문이니까 이제 동사를 여기 뒤에 to가 없으니까 똑같이 had, said로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I는 she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she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3인칭 단수형 맞춰서 써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역시나 이제 마침표로 끝나니까 이제 우리가 평서문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said to가 나왔으니까 tell 과거형 told로 써줬고요. 그 다음에 told us that.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we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 we가 요렇게 바뀐다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math teachers와 we가 동일 인물이거든요. 둘이 동일 인물. 됐어요? 그러니까 이 math teachers를 가리키는 they로 써줘야 된다는 거. 됐어요? 요거를 좀 잘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have pp는 어떻게? had pp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have enjoyed라고 말한 것 자체가 과거의 시점에서 말한 거니까 그 전 과거에서 과거까지 즉 대과거 시점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건들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도 역시나 마침표니까요. 이제 우리가 said to를 tell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여기서 I는요 he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he로 바꿨고요. 여기서 과거에 과거 나오면은 대과거로 바꿨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의 my가 바꿔줘야죠. 이 인칭 다 바꿔줘야죠. my가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his라는 형태. and yesterday로 나와 있으니까 the day before로 써줬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3번이 조금 어려웠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이면 항상 ask로 쓰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ask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you가 누구냐? you는 여기에서 the angry wife said 그 다음에 what do you mean by it?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서 you의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 근데 wife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남편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he로 이렇게 받아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과거 앞에 said 과거형인데 여기 현재로 나왔으니까 과거시로 바꿔줬습니다.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순으로요. 자, 그 다음에 5번. 역시나 의문문이니까 ask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를 써야겠죠.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데스크로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학부모님한테 전화 와서. 자 다시. 자 그래서 의문문이기 때문에 said to를 지금 ask로 이제 바꿔준 거고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를 써서 주어 동사를 써주는데 자 여기에서의 you는 me랑 똑같으니까 I로 써줬고요. have pp니까 had pp로 바꿔줬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this도 that으로 바꿔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침표가 나오긴 했는데 명령문이네요. 명령문이니까 tell이나 order나 이런 단어로 쓰면 돼요. 그래서 said to를 이렇게 order로 바꿨고요. 우리가 5형식 구조로 썼었거든요. 명령문은. 그래서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를 쓸 때 여기가 부정 명령문이니까 앞에 이제 not을 붙여서 써줘야겠죠. 나머지는 거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도 역시나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tell이나 order나 이런 단어를 쓰면 돼요. 이렇게 바꿔보고요. to도 써도 되고 order 써도 됩니다. 그래서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hese, 이것이라고 나온 거는요. 저것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those로 써줬고요. 여기서의 this도 that으로 바꿔줬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I said to my teacher, 그 다음에 should I 해갖고 의문문으로 나왔으니까 ask로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를 써준 겁니다. if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 되니까 I should 이제 가는 거죠. 여기에서의 I는요, 진짜 I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I 그대로 나온 겁니다. my도 그대로 간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next Tuesday인데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그 다음번 화요일이라는 the following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여기서도 의문문이니까요. 이제 ask로 바꿔줬고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줘야 되니까 where 써줬고 여기서의 you는요. 여기서 Sally가 너 어쩌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I로 바꿔준 거. 과거형 나왔으니까 had begin으로 써줬고요. last night이니까 그 전날 밤, the previous night 전체가 다 바뀐 문장인데요. 9번이 좀 어려웠겠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평범하게 평소문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say나 tell로 쓰면 되는데 said to로 안 나왔으니까 똑같이 그냥 say로 썼습니다. 자, 여기서의 I는 she랑 똑같죠? 그래서 she로 써줬고요. 과거 나왔으니까 대과거 시제로 써줬고 yesterday니까 the day before로 써줬고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화법전환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아마 대부분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네, 대부분 많이 틀렸는데 괜찮아. 뭐 비록 평가하는 자체는 오늘 좀 뼈 아프겠지만 어쨌든 많이 틀려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많이 틀렸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좀 상기하면서 익혀야 돼요. 어쩔 수 없고 하고 많이 연습해봐야 돼요. 자, 여기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오늘 영작을 어디 할 차례지? 펼치게. 지난번에 분사구문을 다 했었나? 다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다 했었죠? 그럼 오늘 새로운 단어인가? 챕터 4? 여기서 하면 되나요? 기본 단어 짧게 줄여요. 문장의 축소, 중동사 투 이 부분 할 차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설명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제목을 한번 보자. 제목이 뭐라 나왔는가? 자, 일단 준동사 to로 나와서 의미상 주어 시제 태에 관련된 게 있고요. 그리고 저를 이거 아니네? 이건 챕터 2에 있던 건데. 이건 좀 책을 봐야 알겠다. 투부정사,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의 시제와 태, 그리고 분사의 의미상 주어 시제 태. 전부 다 이거만 나와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의미상 주어와 시제와 태 요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한꺼번에. 자,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복습하기 시작하는 복습. 자,
이거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준동사 설명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사라는 녀석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니까 동사에서 파생된 새로운 직관이 바로 무엇이다? 준동사라 했고요. 준동사란 무엇이다?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는 아니다라고 제가 벌써 이거 세 번째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자, 근데 여기에서 동사와 비슷하다는 게 이제 뭐가 비슷하냐? 첫 번째 생긴 게 비슷했었어요. 형태가 비슷했었고 죄송해요. 내가 구내염이 나왔고 지금 혀가 아파. 형태가 비슷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어떤 특성, 역할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비슷했었는데요. 그럼 동사와 비슷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네 가지가 비슷했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과 부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요, 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잘 봐봐. 동사 앞에는 주어가 나오죠. 동사 뒤에는 보어 또는 목적어가 나옵니다. 형식에 따라서. 자, 그럼 똑같이 준동사라는 녀석도 똑같이 앞에 주어가 나오고 준동사라는 녀석도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준동사들, 즉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런 애들 있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준동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준동사라는 녀석은 어떻다? 다시 한번 전부 다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야. 하지만 동사랑 비슷해요. 뭐가? 일단 생긴 게 비슷하잖아. 생긴 게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저마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동사는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동사는요. 근데 준동사도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투부정사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투부정사도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고 투부정사도 능동과 수동을 나타낼 수 있고 투부정사 앞에는 주어가 나오고 투부정사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나오고 됐어요? 똑같이. 당연히 동명사나 분사도 마찬가지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준동사들의 시제, 태, 의미상 주어라고 나와 있는데 의미상 주어라는 건 뭐냐면요. 잘 봐봐. 여기 봐봐. 동사 앞에 주어가 나온다 했죠. 주어. 그럼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동사의 주어예요. 동사의 주어. 됐어? 그럼 요 녀석의 명칭은 준동사의 주어겠죠. 준동사의 주어. 됐어? 근데 이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가 이름을 따로 붙여줬어요. 이놈이 바로 의미상 주어예요. 요놈의 이름. 됐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중3 특히 1학기 때 의미상 주어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의미상 주어가 잘 나오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의미상 주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머릿속에 이거부터 떠오르면 돼. 준동사의 주어. 됐어? 의미상 주어가 뭐냐? 이렇게 만약에 담당 선생님이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은 바로 대답하면 돼요. 준동사의 주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준동사의 주어가 뭐라? 의미상 주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뭐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시제를 나타낼 수 있대. 어떻게 나타낼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능동과 수동을 나타낼 수 있대. 어떻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의미상 주어를 쓸 수 있겠죠. 앞으로 주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주어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첫 번째, 준동사의 시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준동사의 시제. 지금 책에는요, 부정사의 시제, 태, 의미상주어, 동명사의 시제, 태, 의미상주어, 분사의 시제, 태, 의미상주어 이렇게 카테고리가 돼 있거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책에는 지금 준동사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선생님은요, 얘네를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짤게요. 얘네를 기준으로. 그래서 준동사의 시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기본형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기본형.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본형이라는 건요, 투부정사라면 투의 동사원형 쓰고요, 동명사라면 ing 쓰고요, 분사라면 현재 분사 ing를 쓰거나 과거분사 pp로 쓰는 거예요. 됐어요? 요 기본형 말하는 거예요. 기본형. 기본형은요, 시제가 어떠냐면요, 주, 절의 시제와 동일합니다.
됐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요 왼쪽에 있는 건 안 써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필기했던 거라. 근데 여기는 좀 써주세요. 여기. 알겠죠? 자, 준동사의 시제 첫 번째 거다. 기본 형태는 뭐랍니까? 주절의 시제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야. 그러면 이 투부정사도 시제가 뭐야? 현재라는 소리고. 됐어요?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얘가 만약에 과거 시제야. 그럼 이 투부정사도 뭐야? 과거 시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준동사가 이렇게 기본형으로 나왔을 때는 뭐다? 주절의 시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완료형이 있습니다. 완료형. 자, 여러분 완료형이라는 거는요. 우리 완료라는 말을 어디서 듣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여기서 듣죠. 그렇죠? 그럼 완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have pp로 생겼잖아요. have pp.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형태들을요. have pp와 섞으면 돼요. have pp. 그러면은 완료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투부정사는 to have pp 이렇게 씁니다. 동명사는 having pp가 되는 거야. having pp. 자, 분사는 또 똑같죠? having pp. 또는 이 pp형이라면 어떻게 쓸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having been pp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쓰지 않을까. 이제 완료형인데 have pp랑 써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완료형이랑 이 pp형을 좀 섞거나 그런 일 자체가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요 녀석은요. 근데 이제 굳이 쓰자면 having been pp입니다. having been pp. 자리가 좋네. having been pp. 이런 형태로 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요 전부 다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됐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이다. 예를 들어서 아래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은 아래다 쓰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to have pp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현재 시제야. 요 놈의 시제는 얘보다 먼저이니까 과거 시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놈이 과거 시제야. 그럼 to have pp는 얘보다 먼저니까 대과거 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은 뭐뭐 하는 것이나 뭐뭐 하는, 뭐뭐 되는, 즉 뭔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뭔가를 하는 것,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를 했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뭔가를 했던 것, 뭔가를 했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해석적 차이가 이렇게 있다. 이게 첫 번째가 뭡니까? 준동사의 시제입니다. 시제. 그래서 준동사의 시제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다 묶어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이제 틀은 이제 다 잡은 거고요. 자세한 건 책에 있는 걸 보면서 할 겁니다. 일단 기본 틀을 먼저 잡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볼게. 여기 좀 지우고요. 자, 준동사의 시제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준동사의 태를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준동사의 태를 알아보겠습니다. 태. 자, 이 녀석도 사실은요 기본형과 완료형으로 원래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면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별로 시험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눠서 쓸게요. 자, 준동사의 태 첫 번째. 자, 능동형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능동형은요 제가 여기다 쓴 기본형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능동형은 to의 동사원형 또는 ing를 한 번 더 쓸게요. 얘는 동명사, 얘는 분사예요. 알겠죠? 구분을 위해서 좀 써놓을게요. 동명사 그리고 분사. 됐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를 하는 게 되겠죠. 뭔가를 하는. 됐어요? 자, 근데 반대로 수동형을 한번 써볼게요. 수동형. 자, 그럼 투부정사는 자, 우리 수동태는 비동사의 pp로 쓰죠. 비동사의 pp. 그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와 bpp를 섞어서 to be pp 이런 형태로 씁니다. to be pp. 동명사도 ing와 be pp를 섞어야 되기 때문에
빈 PP라는 형태가 되는 거야. 빈 PP. 그리고 분사는 애초에 그냥 PP 자체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뭔가가 되는 또는 되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떤 걸로 쓰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역시나 또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준동사의 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뭐 되는 것, 뭐뭐 되는 것, 뭐뭐 되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3번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를 한번 볼게요.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 자, 의미상 주어는요, 지금 이렇게 제가 쓴 것처럼은 필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좀 나눠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가요, 준동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의미상 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해석은 똑같습니다. 해석은 어차피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석을 미리 쓰자면요, 얘는 해석이 주어와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주어와 똑같이 해석. 즉 은는이가 붙여 해석한다고. 주어랑 똑같아.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정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사. 자, 부정사는 의미상 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래서 그 3가지를 좀 써드릴게요. 여기 좀 지울게. 넘어갈 것 같아서. 자, 보자.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 더 쓸게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요, 어디에다 쓰냐면 준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여러분 봐봐.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어디 나오죠? 동사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똑같이 준동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 위치는 뭐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앞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기본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 알겠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뭐 하는 얘 은는이가 붙여서 하면 돼요. 은는이가. 자, 그럼 부정사가 3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for의 목적격의 형태로 씁니다. 아마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가장 익숙한 녀석일 겁니다.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of의 목적격이 있고요. 마지막 3번째가 그냥 목적격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버전이 있어요. 3가지 버전.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나오느냐? 얘네 뒤에 이제 부정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투동사 원형, 투동사 원형, 투동사 원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얘네 셋은 전부 다 해석이 어떻다? 다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언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느냐,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for의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요,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만약에 drink coffee is good이라고 해볼게요. 커피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고 했는데 이 마시다의 주어가 누구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거야. 내가를 쓰고 싶어. 내가. 그럼 내가라는 말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요 앞에다가 for m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서는 나를 위해서 아니고요. 나에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됐니? 왜냐면 지금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의 형태가 맞죠. 이게 뭐라고요?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는 뭐야?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야. 주어처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거는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for 목적격의 형태로 써주는데, 자, of의 목적격을 쓰거나 일반적인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책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잘 몰라요? 잘 몰라?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그러니까 이 덩어리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 덩어리 앞에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중지 알아요. 이때는 오브를 써요. 이거 아마 책에서 본 적이 있을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예시 하나 써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It's kind of to say so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면 그런 여기서 참고로 이승 가주어예요. 여기가 진주어고요. 여기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 요 앞이 의미상 주어 이렇게 생긴 거야. 됐어?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는가? kind가 나왔어. kind는 뭐야? 친절한, 친절한. 사람의 성격,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for가 아니라 of라는 형태로 써준 겁니다. 여기서의 of you도 해석할 때요. 너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너가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야. 주어처럼. 너가 그렇게 말한 건 친절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를 보여줄게요. 그냥 목적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혹시 어떤 경우인지 알고 계세요? 맞추면 뭘 해줘? 해줄 게 없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오형식 구조일 때입니다. 오형식 구조.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투부정사 있죠? 요 놈이 바로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거예요. 목적격 보어. 됐어? 그러니까 투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혹시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여기다가 잠깐 써볼게요.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형식 구조 나오면은 뭐부터 생각하라고 했지? 혹시 기억나요? 오형식 구조가 나왔다. 가장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1순위가 있어요. 뭐죠? 오형식 구조가 나오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만 있으면 돼요. 이거만 있으면요. 한 8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오형식은 이게 전부예요. 알겠죠? 주어, 동사,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주어,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라고. 알겠니? 근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오형식 구조에서 이런 패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뭐라고? 목적격 보어라고. 근데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목적어네요. 투부정사의 주어가 누구라고? 목적어요.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역시나 해석을 은근히가 붙여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 want you to teach me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you가 나왔고 목적어가 나왔고 투부정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가 나를 가르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가르치다. 어떻게 해석했어?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잖아. 너가 나를 가르치다. 됐어? 너가 나를 가르치기를 나는 원한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다 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총 세 가지. 일반적으로는 for.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for 쓰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오형식 구조로 쓰이거나 아니면 앞에 사람의 성격 표현이 나온다면 of를 써라. 근데 보통 문법책이나 이런 영작책을 보면은요, 얘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보통은 이 두 개만 나와 있거든. 근데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쓸게요. 자, 요번에는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 보겠습니다. 동명사.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문법책에서도 그렇고 보통 여기까지는 되게 잘 나와 있거든. 근데 여기부터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쓰느냐? 소유격으로 씁니다. 소유격. 두 번째 또는 목적격으로 씁니다. 지금 이 소유격과 목적격은 뭡니까? 의미상 주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ing라는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험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에서 부정사의 경우에는 이 의미상의 주어, 이제 얘까지는 보통 시험에 안 나와요. 보통 이 두 가지로 시험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영작을 내든 어법 문제를 내든 웬만하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걸로 됩니다. 간단해요. 앞에 사람의 성격 표현이 있냐 없냐만 찾으면 되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딱 중3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3에서. 자, 그런데 얘와 얘를 구분하는 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중3 1학기 때 잘 나와요. 근데 얘와 얘를 구분하는 문제는요, 안 나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평생 강사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가 있긴 있어. 차이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좀 쓸데없는 문법이에요. 여러분한테 쓸데없는 문법이야. 굳이 알 필요 없는. 그러니까 알아봤자 복잡해요. 그러니까 설명은 해줄 수 있어. 궁금하다면 알려줄 수 있는데 시험에는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쓰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알아도 전혀 지장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자면, 만약에 drinking coffee 이렇게 썼어. drinking coffee.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거. 내가를 쓰고 싶어. 내가. 그럼 그때 어떻게 쓰는 거야? 요 앞에다가 my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그럼 나의 커피를 마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나의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기서 my는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처럼 해석해서 내가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분사를 볼게요. 분사. 자, 이 분사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좀 종류를 좀 나눠야 돼요. 이게 책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기억해봐. 우리 지난번에 분사 배울 때 분사의 혹시 품사가 뭐였지 기억나요? 분사의 품사? 품사가 뭐였죠? 제일 중요한데 문법 배울 때 분사의 품사가 뭐죠? 까먹었어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알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설명해야겠는데 잠깐 복습! 복습! 분사는 중요하니까 어디를 줄까? 여기 살짝만 줄게. 잘 봐봐. 안 써도 돼요. 그냥 잘 봐봐.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재 분사라는 놈이 있고 과거 분사라는 놈이 있잖아. ing, pp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쵸? 근데 얘네들의 해석을 보면은요, 얘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고요, 얘는 뭐뭐 되는으로 해석이 돼요. 오케이? 아까 제가 잠깐 썼다시피 이런 것처럼 여러분 형용사는요, 니은자 받침 끝납니다. 니은자 받침. 형용사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요,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해. 이 셋 중 하나야. 형용사의 해석은 셋 중 하나야. 셋 중 하나.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봐봐 얘들아. 프리티라고 해볼게. 프리티. 그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쁜이죠. 예쁜. 니은자 받침 끝나니까 형용사네요. 근데 이거를 예쁘다로는 어떻게 쓴다고 했죠? 제가 알려준 적 있었는데. 예쁘다는 영어로 어떻게 쓸까? 예쁘다. 예쁘다. 맞아요. 비동사를 붙여주면 돼요. be pretty.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이렇게 니은자 받침 끝나는 애들이 있죠. 얘를 뭐뭐 하다라고 쓰고 싶으면 be만 붙여주면 돼요. 심플하죠? 그럼 봐봐 얘들아. ing가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도 돼요. 진행 의미로서. 그럼 ing만 해석하면 뭐뭐 하고 있는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be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be. 그래서 비동사 뒤에 ing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중1 때 배우죠.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문문사할 때는 편의상 얘를 묶어서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어려서부터 ing가 동사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야. 실제로 동사는 얘예요. 얘. ing는 뭡니까? 보어입니다. 보어. 여기서의 프리리도 뭐야? 보어예요. 됐어요? 근데 보어라는 애 자체가 원래 이렇게 동사처럼 해석되거든. 됐어요? 그래서 비동사의 ing도 뭐뭐 하고 있다야. pp는 뭐뭐가 되는인데 그럼 뭐뭐가 되다를 쓰고 싶다면 앞에 비동사만 붙여주면 되겠죠. pp. 그러면은 뭐뭐가 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수동태라고 배우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분사라는 거는 일단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의미상 주어가 달라요. 얘는요. 역할에 따라서. 게다가 분사는 우리가 또 지난번에 뭘 배우냐면 분사 구문이란 걸 또 배웠어요. 분사 구문. 그러면
분사 같은 경우는 의미상 주어의 종류가 이 역할에 따라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세 가지. 그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얘가 형용사 수식어 역할을 할 때 볼게요. 수식어 역할. 즉 명사 수식할 때입니다. 명사 수식. 그럼 이때는요. 이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되냐면요. 얘는 의미상 주어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요. 수식 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수식 받는 명사. 됐어요? 그러니까 꾸밈 맞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 girl 그다음에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dancing on the stage가 더 거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dancing이라는 게 뭐야? 분사죠, 분사. 분사, 즉 분사라는 형용사가 거리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됐죠?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댄스, 춤추다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수식해주는 girl, 얘가 주어예요. 얘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여자가 춤추다. 말 맞잖아. 여자가 춤춘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이 맞죠. 그러니까 바로 이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데 이 수식받는 명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보어 역할을 할 때 볼게요. 보어 역할. 보어 역할. 왜냐면 분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원래 수식어와 보어 역할 두 가지를 하죠. 그래서 보어를 볼 건데 이 보어는 또 두 개로 나뉩니다. 무슨 보어와 무슨 보어죠? 여러분? 무슨 보어? 주격 보어.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격 보어.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얘네는요. 이름에 답이 써 있습니다. 주격 보어라는 거는 이 형식에서 쓰이는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의미상 주어입니까?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고요. 얘는 목적격 보어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놈들의 의미상 주어의 형태는 뭡니까? 결국에는요. 얘는 주격이겠네요. 당연히. 얘는 목적격이겠고. 됐어요?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니까 얘는 주어가 의미상 주어니까. 됐죠? 자, 마지막 분사구문 보겠습니다. 분사구문. 우리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따끈따끈한 내용인데 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복습 좀 할게요. 복습. 여기 좀 지울게. 좀 딴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학원에 저기 이제 문법 집중반이 있어요. 지금 이제 2관에 있는데 사영이 예전에 한번 체험했다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사영이 때는 아니고 그 전에 한 좀 오래됐어요. 한 2, 3년 전? 그때 그 문법 집중반에서 정규반으로 올라올 때 테스트를 봤었어요. 사영이 혹시 테스트 봤었어? 안 봤죠? 네, 원래 테스트를 봤었어요. 내가 만든 시험지. 내가 만든 시험지로 테스트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요. 문법 집중반에서 올라올 때, 정규반으로 올라올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의 기준이 저는 뭐냐면요. 저는 분사였어요. 저의 기준은 분사예요. 분사. 그래서 분사만 테스트를 했어요. 저는. 분사만 다 모아서. 분사만 다 모아서 테스트를 봤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대부분 잘 못했죠. 네. 왜냐면은 이 분사라는 녀석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이 녀석이 바로 이제 분사라는 개념이거든요. 게다가 분사라는 건요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어요. 많이 들어봤어. ing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pp 어디서 많이 주워 들어봤어. 뭔가 하는 거래, 되는 거래, 뭐 3단 변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어디서 들어는 봤거든. 근데 막상 배우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헷갈리기 가장 쉬운 게 이제 분사거든요. 근데 이 분사에서 끝판왕이 바로 얘예요. 얘. 분사구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었는데 복습 좀 해보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볼게요. 기억을 하나도 못하면 오늘 쉬는 시간 안 줍니다. 안 줘요. 오채련이 지금 막 이렇게 깨끗한 거 꺼내는 거 봐. 기억이라고 기억.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분사구문이 뭐예요? 1번 질문부터 바뀌는 건가요? 1번 질문부터 바뀌는 거야? 아니 분사구문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 이거부터 맡기는 거야? 아직 질문할 게 많은데. 아이 참. 지난주 금요일 날 배웠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내가 그냥 말했는데. 아. 지금 이제 딱 쉬는 시간 타이밍이긴 한데 이제 45분인데. 어? 아쉽겠네요. 진짜. 아니 분사 구문 쓰려고 하는데 분사 구문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야 1단계에서 맞춰 어떻게 자스더라. 아니 내가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V를 A로 쓰기 위해 파생된 말. 그건 분사. 분사 구문이 아니고요. 그건 분사. 야 V를 A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지가 그리고. A가 A를 뭐라 쓰는 지가 쓴 것도 이해 못하고 이 자식아. 어? A가